보신 것처럼 검찰은 주가 조작 주포들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을 알렸다는 진술이 없다는 걸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서복현 법조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예. 검찰이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브리핑 전에 11쪽짜리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는데요.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포들이 김 여사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 주인, 이렇게 인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모른 채 권 전 회장 등이 계좌만 쓴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단순 투자자라는 설명이군요. 근데 예. JTBC가 단독 보도해드렸지만 2차 주포가 쓴 편지, 예. 또 김건희 여사도 BP 패밀리였다는 진술, 이런 것들은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설명했죠? 일단 이 11쪽짜리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우선 2차 주포의 편지에 대한 JTBC 보도에 대해선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부적절했다고요? 저희의 보도가? 예, 저희 보도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미 검찰이 확인하고 법정에도 제출된 증거였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검사의 증인신문 등 이 재판 과정에서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보도자료에서 빠진 것처럼 만약에 JTBC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계속 묻힐 뻔한 자료였습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그 편지는 주포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 그 시각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차 주포 김모 씨가 2021년 10월 도피 중에 쓴 편지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가장 우려하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을 두고 그러니까 김 여사도 주가 조작을 아는 공범으로 인식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 여사의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수사한 건데 김 여사만 빠지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데 빠졌다는 의미가 아닌 걸로 해석을 한 거죠. 검찰이 그렇게 해석할 만한 내용이 그 편지 안에 있습니까? JTBC는 이미 편지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편지 전문 어디에도 김 여사 때문에 수사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대목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BP 패밀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2차 주포 김 씨의 진술인데요. 내용을 보면 BP 패밀리가 있고 권오수, 이종호, 김 여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이런 진술인데요. 네. BP는 시세조정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의 약자입니다. 네. 이를 놓고 김 여사가 단순한 계좌 주인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법원도 판결문에서 이 BP 패밀리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BP의 의미를 모르겠다. 권오수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이런 건지 모르겠다. 정확한 의미 아는 사람도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BP 패밀리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법원도 판결문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네, 검찰이 판결문에도 이렇게 언급된 내용을 모르겠다고만 하는 게 잘 이해가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는 일단 여기까지 짚어보고 계속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자신들이 과거 직접 했던 조사조차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보도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입은 손실 수천만 원을 주가 조작 일당이 메워줬다고 의심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갔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는데, 오늘 검찰은 확신을 갖고 물은 게 아니라 대충 금액이 비슷하니까 손실보상금 아니냐고 물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3월 4일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하면서 이 돈이 손실 보전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씨는 기억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이 돈의 성격을 의심한 건 이 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돈이 당시 김 여사의 손실액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은 당시 수사팀의 판단과 거리를 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도 확신이 있던 게 아니라 대충 금액이 비슷하니까 손실보상금 아니냐고 물은 것이라며 당시 검찰이 물은 산식 자체가 추궁하기 위해 만든 틀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4,700만 원이란 손실액이 나오게 계산을 한 걸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이 있으려면 손실 보장 약속이 미리 있어야 하는데 1차 주포 이 씨와 김 여사 사이에 이런 건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왜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 사이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주식이 팔렸다는 이른바 7초 매도를 두고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일당이 아닌 자신이 직접 한 거래란 입장이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해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결론 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김 여사가 직접 거래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렸습니다. 법원이 통정매매로 규정한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통정매매는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미리 가격 등을 담아 파는 겁니다.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는 검찰 대면 조사에서 내가 직접 한 거래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연락을 받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두 사람이 연락했다고 해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았는지와는 다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김 여사에게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장사 대표가 시세 조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해당 계좌는 권 전 회장 일당이 관여한 거래라며 김 여사 주장과 정반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다시 스튜디오에서 서복현 법조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주식을 싸게 팔자 김건희 여사가 항의했다. 예. 이 대목, 검찰이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찰은 이 항의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근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알았으면 왜 항의를 했겠느냐 이런 설명인데요. 네. 하지만 이 거래로 김 여사는 어림잡아 1억 원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가 조작을 하는 줄 알았어도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1억이면 큰 돈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검찰의 설명처럼 주가 조작을 몰랐다면요. 1억이란 손실을 보고 항의를 한 뒤에 아마도 다시는 계좌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마 상식적이고요. 하지만 김 여사는 이 항의 뒤에도 계속 계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를 대신해서 그 입장을 대신 설명해주는 대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김 여사의 사정을 설명해주는 대목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 조정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이 사실이다. 사실 김 여사의 사정입니다. 권 전 회장 등이 주가 조작을 숨겼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한 설명인데요. 그런데 권 전 회장은 상장사 대표로 자기 회사 주식을 놓고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을 김 여사에게 소개했고 또 김 여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설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7초 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명이 나온 건데요. 검찰은 김 여사가 10여 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그대로 받아서 10년이 지나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그렇게 설명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김 여사의 기억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수사를 했을 텐데요. 김 여사는 한 번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또 JTBC가 보도한 이 주식 수익 배분이나 또 손실 보전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른 설명을 내놨더군요. 맞습니다. 우선 1차 주포 이모 씨는 김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30에서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여사가 없는 자리에서 말했다고 이 씨가 이 진술을 번복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의 주식 수익을 김 여사도 없는 자리에서 말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 말이 번복한 말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수익 10%를 1차 주포에 줄 생각이었다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주포와의 수익 배분 계획이 있었다는 건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손실보전 설명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 원은 당시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충 금액이 비슷해서 손실보전과 일치한다며 주포에게 물었다 이러면서 당연히 부인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사나 추가 조사로 확인을 하고 물었어야 하는 부분을 추측만 가지고 피해자를 추궁했다 이런 점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만 갖고 피해자를 추궁했다 이런 걸 인정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측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놓고 피해자를 추궁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함정조사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복경 기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 짚어보고 또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